소설보다 더 소설 같고 믿기지 않지만 현실엔 존재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미스터리 리부트. 오늘은 저수지에 떠있는 의문의 구조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게 안에 우물인가? 저수지가 이거 있으면은 60m 이상 들어가. 그러니까 수심이 낮잡지. 없는 오늘도 있겠지. 다 사고가고 좀 무서워. 그때 사람 하나 죽었거든. 전남 무안의 작은 마을. 저수지 한가운데 우물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수지 딱 한가운데 뭐 우물처럼 생긴 게 있어요. 구조물 있지. 철 구조물 돼가지고 다리가 있어. 네. 그래서 들어가. 네. 얘가 이렇게 돌로 해서 이러고 쌌어. 뭐 우물로 보이지. 위성 사진엔 저수지에 떠있는 둥근 구조물이 또렷이 포착됩니다. 지도로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한 제작진. 수상한 우물이 있다는 저수지를 향해 가는데요. 그때 계단물. 숲길 끝에 나타난 계단이 길을 가로막습니다. 혹시 저 계단 너머에 우리가 찾는 우물이 있는 걸까? 한 칸 한 칸 계단을 오를수록 궁금증은 점점 커지는데요. 와 이거 봐. 적은 것 같은데? 조금 전 숲길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고요한 저수지 한가운데 홀로 떠있는 우물 모양의 구조물. 뭘까요? 철제다리 끝에 이어져 있었는데요. 신기하긴 하네요. 우물 모양 구조물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좀 더 가까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난간이 없는 형태. 일반적인 다리는 아닌 듯한데요. 엄청 흔들거리는데?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철제다리는 성인 남자 무게를 뒤통에 꽂은 듯 걸음을 뗄 때마다 흔들리는 상황.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 간신히 도착한 우물 모양의 구조물 위엔 정체불명의 붉은 기둥 4개가 놓여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눈금이 있는데 여기? 세밀한 눈금이 있는 걸 보면 뭔가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었을까. 아 여기 밑에가 섬세하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 대체 물 아래 어디까지 이어진 건지 구조물의 크기를 가늠해 보려 했지만 너무 깊어 그 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물 위에 떠있는 우물 모양의 구조물과 4개의 붉은 기둥. 대체 정체가 뭘까? 그런데 머지않은 곳에서 더욱 특이한 구조물 하나가 발견됩니다. 여기 뭐가 있는데?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진 대형 수조처럼 보입니다. 무슨 수조 같아 수조. 그 안엔 엄청난 양의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성인 남자가 작아 보일 만큼 압도적인 크기. 집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리고 바로 옆엔 누군가의 집처럼 보이는 공간까지. 혹시 이 거대한 시설을 관리하던 사람의 이런 것일까? 것들은 특이하다. 돌들이 이렇게 박혀있구나. 석재 장식의 간격과 배열로 봐 누군가 공들여 꾸민 듯한데요. 네. 아치형 창문도 마찬가지. 누군가 대형 수영장을 두고 별장처럼 이용했던 걸까? 오래된 간식 포장지가 누군가 오갔던 흔적처럼 남았고요. 서로 다른 모양의 기이한 구조물들이 남은 이곳은 대체 어떤 공간이었을까? 혹시 누군가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왜 있지? 산 속에 뭐가 가둬놓고 약간 양식 가마치라. 가물치? 예, 예. 아 그런 게 여기 있어. 그렇지. 그 지미 아빠 새우 잡을 때 맨날 가는데 국물 넣어놨다가 저녁에는 건져오고 아침에 꺼놓고. 실제로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민물새우를 잡는다는데요. 형태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두리 양식장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그렇네요. 정말 이곳도 양식장이었을까요? 정확한 용도를 짚기 위해 건축 전문가에게 이 건물을 보여줬습니다. 생김새는 양식장과 좀 흡사하다.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철 기둥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물 순환 배수 시스템 같은데. 전문가 눈에도 순환 배수 구조가 갖춰져 있어 양식장과 비슷해 보인다고요. 위치가 산 능성이지 않습니까? 네. 산 능성의 양어 양식장을 한다는 거는 위치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을 것 같고 이상해요. 가장 신기한 부분은 저기 옆에 던질한 건축물이 있다는 거. 특히나 이 건물은 전문가조차 신기하다는데요. 지금 저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관리가 잘 된 걸로 보이거든요. 이 모서리 부분에 보시면 이제 벽돌 장식이 이렇게 있죠. 벽돌로 아치가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상당히 공을 들인 거거든요. 이런 용접 부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을 들였고요.
지금 사용한다고 해도 뭐 디자인적으로나 뭐 기능적으로나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 양식이 독특한데요. 비록 양식장은 아니지만 아주 정교하고 튼튼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주민에게서 뜻밖의 단서를 전해 들었는데요. 저수지가 지금 두 개잖아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저수지가 두 개예요? 예. 그러고 생긴 놈은 또 있어요. 있기는. 똑같은 게 또 있다고요? 예. 울창한 숲에 가려 눈에 띄지 않았던 또 다른 저수지가 바로 인근에 하나 더 숨겨져 있던 겁니다. 맞네요. 저기도 또 있다. 똑같이 생겼는데? 있네요. 저수지 한가운데 떠있는 구조물부터 그 구조물로 이어진 철제다리까지 모든 게 앞서 봤던 곳과 똑같은데요. 그런데 이곳에 또 다른 이국적 구조물이 나타납니다. 이건 또 뭡니까? 돔 형태의 외벽에 동서남북 방향으로 철문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어머나. 뭔가를 중심으로 설치된 듯한 구조. 내부는 어떨까? 놀랍게도 십자 형태로 바닥이 파인 모습. 감이 누군가 안 잡혀요.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듯한 모습인데요. 일단 이국적 십자형 바닥을 중심으로 사방에 난 문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 둥근 돔 형태의 내부는 경건한 분위기의 기도원 같기도 한데요. 멀리서 보니 외관 역시 완벽한 십자형 배치. 혹시 종교와 관련된 장소는 아닐까요? 좀 신기하다. 십자가네. 기도하나? 교회 그런 건가 보다. 쌀기 같은. 막 자기네들 의식 치르고 막 이런 데 쓸 것 같은데. 촛불 진짜 막 켜놓고 밤에. 거기서 땀을 요리 싹 사가지고 그거 많이 샀어 거기다가. 거기 종교시설 들어오나 보네요. 인근 마을에서 반대하는 종교시설과 연관된 건 아닐까? 십자형 돔 근처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지하 통로. 여긴 어떤 곳일까? 그곳에서 또 하나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건 또 뭔가요? 입구에 마치 명패처럼 새겨진 세 글자. 서럽게. 상서로운 이슬을 담아두는 곳이란 뜻이라고요. 혹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이비 종교와 연관 있는 공간들은 아닐까요? 짐작 가는 부분이 있진 않을까 종교 시설을 찾아가 봤는데요. 몰라요. 이런 건 전혀 처음 본데. 우리 것도 가내하기 힘든데. 어. 나 이런 짓 거란데요. 그래도 뭐 죽었다는 십자가라고 해놨구만. 이상하네. 십자가하고 원이 같이 있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셀틱 십자가 또는 켈틱 십자가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과 연관해서 보여져요. 그 형태로 봐서 셀틱 크로스하고 비슷하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형태가 그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이게 꼭 종교적인 목적의 시설이다라고 확언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돔 형태. 건축 전문가는 이 공간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 시대적으로 건축에서 당시에 보면 이렇게 제국주의 양식대로 이 돔을 많이 올리거든요. 일제시대 때 건축 양식, 일본인들이 지었을 건축 양식이 매우 비슷하다. 총독부 청사부터 대한천일은행까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제국주의 건축의 특징이란 건데요. 이곳 역시 일제강점기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 그런데 현장에서 한창 작업 중인 분을 만난 제작진. 혹시 이 구조물과 관련된 작업인 걸까요? 혹시 뭔가 알고 있진 않을까 여쭤봤는데요. 뭔지 아세요 여기 이거? 구조물이? 저것이 옛날에 상수도 물했단데요. 그 수돗물이요. 먹고 시민이 제일 먼저 이 물을 먹었단데요. 여기가 수돗물 시설이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 시설은 이런 모습인데요. 전혀 다른 형태의 이곳이 정말 같은 용도였던 걸까요? 의외네요. 그동안의 의문을 풀기 위해 향토사학자와 현장을 찾았습니다. 일종의 식수원입니다. 목포는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땅이 거의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도 바닷물, 짠물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식수가 부족한 거죠. 1910년, 1920년 한 20년 정도에 2만 5천 명 정도로 이렇게 급속하게 인구가 팽창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식수가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저수지를 막은 거예요. 그랬군요. 당시 자료를 살펴보니 목포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이곳엔 2개의 저수지가 조성된 것. 산에서 내려온 물을 이곳에서 모아 정수하고 걸러낸 뒤 도심으로 흘러가는 구조였습니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던 흔적이자 지금은 그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인 건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고요. 매우 안타깝죠. 이게 원래는 모포시 소유였었는데 개인한테 이게 팔려버렸어요. 개인 소유로 간 이후로부터는 전혀 관리가 안 돼가지고 2023년 집중호우 당시 배수가 늦어 범람 위기도 있었답니다. 이 다 녹았어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렇게 방치된 채 노후화되고 있는 건데요. 사유지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별개로 있지 않습니다. 24년 3월부터 해가지고 5개월간 정밀 안전 진단을 했고요. CCTV를 설치해서 수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단 자체적인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입할 수 있는 그 정도 여력은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젠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때 아닐까요? 역사적으로 맥락이나 가치로 봤을 때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관계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보존하고 일반인한테 널리 알리는 것이 시급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